아, 이거 최대로 해야 돼. 아, 이 웹엑스를 녹화한 거야? 아, 아. 여러분, 문제를, 잠깐 너 여기 앞에 옆으로 돼?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문제 다들 읽어보셨죠? 네, 보여드릴게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어색하네요.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저희가 트리가 아직 뭔지 모르고, 부모가 갑자기 뭔지 잘 모르겠고, 뭔가 루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뭔가 노드, 뭔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이제 트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리가 뭔지 배울 건데요. 사실 트리가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일정인데, 뭔지 한번 읽어보니까 무방향 비순환 연결 그래프입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래프의 종류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방향이 없으면 무방향, 그리고 사이클이 없으면 비순환, 그리고 전부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 그래프라고 배웠었는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방향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 이 간선에 이 화살표 방향이 없죠. 그래서 방향이 없는 그래프이면서 그리고 비순환 사이클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서로 다른 두 정점을 잇는 경로가 유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경로가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이클이죠. 만약에 2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다시 2로 올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그게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이 없죠. 이미 서로 다른 두 중점을 잇는 경로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 2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만 가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이클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요렇게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비순환 그래프라서 사이클이 없고 그리고 모든 정점이 이어져 있다. 그거를 연결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정점이 전부 다 이어져 있죠. 근데 저번 주에 저희가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거기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두 동강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BFS나 DFS를 해도 여기 정점에는 들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트리에서는 연결 그래프이기 때문에 모든 정점이 이렇게 다 연결된 한 뭉텅이다. 한 뭉텅이인 그래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트리 하면 바로 딱 떠올려야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인데요. 정점의 개수가 n개이면 간선의 개수가 n-1개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모든 정점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점의 개수가 7개이면 간선의 개수는 지금 총 몇 개일까요? 6개죠? 좋아요. 그래서 트리는 연결 그래프이기 때문에 정점의 개수 -1을 하면 간선의 개수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중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 구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비어있으니까 너무 어색해서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 구조가 트리가 이제 계층형 구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트리가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4의 부모는 1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4랑 연결된 것 중에서 밑에 말고 이 위에 있는 거를 부모라고 해요. 그러면은 3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6이죠.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는 이렇게 상위, 하위, 노드 개념이 있는 이런 그래프가 트리이고 그래서 계층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5의 부모는 3, 3의 부모는 6, 6의 부모는 1, 1의 부모는 누굴까요? 없죠. 1의 부모가 지금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노드, 1, 여기 맨 위에 있는 얘를 바로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얘가 뭔지 읽어보니까 부모가 없는 노드를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데 사의 자식은 7과 2 그리고 7의 부모는 4 이런 식으로 계층형 구조를 이루고 있고 여기 끝까지 올라가서
부모가 없다. 이 친구는 루트 노드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트리가 뭔지 배웠는데 트리는 그래프 일종이구나. 그래프가 조금 더 큰 범위이고 그 중에서 그래프 중에서 무방향이고 그리고 사이클이 없는 비순환이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반선의 개수가 정점 개수 마이너스 1인 이런 그래프가 이제 트리이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루트 노드 여기 루트 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층형 구조로 되어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있고 맨 위에 있는 노드가 루트 노드이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트리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 그림이 뭔가 오류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아까 무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무방향이면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게 무방향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제 화살표를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갑자기 왜 이 그림을 제가 넣어놓은 걸까요? 트리라고 하면은 딱 요 명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트리에서 지금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루트 노드가 1인 거죠. 근데 만약에 루트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에서 루트를 예를 들면 6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이거는 지금 루트를 1로 설정한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6으로 설정해라 그러면은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6,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2,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루트를 6으로 설정했다 하면은 얘를 잡고 이 6을 잡고 이렇게 쭉 위로 당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루트가 6인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6,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7, 2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루트가 이번에는 뭐 7이라고 해볼게요. 뭐 7이라고 하면은 또 루트가 7인 트리를 이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7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7 밑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 1, 6, 3, 5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가 만약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게 만약에 트리래요. 그러면 아직 루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루트는 어떤 노드인지 간에 루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루트가 1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루트 노드를 맨 위에다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자식 노드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 트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떤 이제 연결 상태를 알려줬는데 아직 루트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방향을 표시할 수 없지만 만약에 루트가 1이라는 거를 알려줬다 문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다이렉티드 트리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트리이다 라고 해서 특수한 경우 즉 루트가 알려진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을 표시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트리는 무방향 그래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은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분명히 트리가 무방향 그래프라 되었는데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트리가 있어요. 근데 화살표 표시되는데 왜 트리 문제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루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트리에다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면 되시고 기본적으로는 이거 잘 모르겠고 헷갈리다 하시면은 그냥 일단 트리는 무방향이다. 화살표를 기본적으로 그리지 않는 무방향이다. 양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트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워봤어요. 트리에 이제 계층형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거가 루트 노드이다 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왜 트리냐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트리가 이제 그래프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트리는 그래프와 달리 루트 노드라는 게 있다는 엄청 큰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식들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게 트리인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게 나뭇가지가 치면은 그런 느낌이라서 트리라고 이 자료구조 이름을 트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노드가 있고 이렇게 자식 노드 쭉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의 그래프라서 그런 특수한 그래프를 트리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저희가 트리라는 자료구조가 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랑 관련된 용어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진짜 중요한 것들만 몇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서브트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브트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트리는 배웠죠. 서브니까 뭔가 좀 작은 느낌일 것 같은데
보니까 한 노드의 자식을 루트로 하는 트리가 서브 트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한 노드, 만약 한 노드가 1이었다 그러면은 한 노드의 자식이면 1의 자식이 뭐죠? 6이랑 4죠. 한 노드의 자식. 그러면 한 노드의 자식이니까 뭐 6이랑 4. 이거를 루트로 하는 트리. 그러면은 6을 루트로 하는 트리니까 요거가 이제 1의 서브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의 자식 4도 있었죠. 그래서 요만큼이 또 1의 서브 트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뭐 6의 서브 트리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요만큼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4의 서브 트리를 그려라 하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리면 되는 거죠. 루트 한 개가 트리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5의 서브 트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5의 서브 트리를 구해라. 어떻게 되죠? 없죠?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노드, 이렇게 맨 끝에 자식이 없는 7, 2, 5 이런 애들은 서브 트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노드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 리프 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프 노드 여기 마지막에 자식이 없는 노드는 서브 트리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프 노드가 한국말로 단말 노드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리프 노드라는 그 명칭을 쓰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게 아마 다음으로 이제 용어 두 개를 살펴보자면 이제 형제랑 조상 이런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는 부모 노드와 같은 노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형제가 누구인지 살펴볼게요. 만약에 7이랑 2는 둘 다 부모 노드가 4죠. 그러니까 7과 2는 형제 관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이랑 4도 형제 관계일까요? 그쵸? 왜냐면 부모 노드가 둘 다 1도 똑같죠. 그래서 형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은 부모 노드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 조상이다 라고 하면은 3이 부모는 일단 뭐죠? 3의 부모는 6이죠. 그런데 3의 조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6이랑 1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3이 부모들의 집합, 부모 노드들의 집합을 전부 다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7이 조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랑 1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상 말고 자손이라는 그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자식 노드들의 총 집합이에요. 얘랑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6의 자손을 구해라 하면은 3, 5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1의 자손을 구해라 하면 얘네 여기 1 말고 얘네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자손이랑 조상이라는 게 문제에 용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요거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중요한 용어입니다. 노드의 레벨 깊이라는 게 있는데 루트 노드와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루트 노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1이죠. 1이 루트 노드인데 이거와의 거리를 이제 노드의 레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6이랑 4는 1과 거리가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레벨 1인 거고 그 다음 친구들은 레벨 2, 그 다음은 레벨 3 이렇게 레벨을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리의 높이는 가장 깊은 정점의 깊이라고 합니다. 가장 깊은 정점, 얘의 깊이. 깊이가 아까 레벨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트리의 높이는 가장 깊은 정점의 깊이인 3. 그래서 만약 이 그림이 주어지고 이 트리의 높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3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 개념이 나중에 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리의 레벨은 여기가 첫 번째 레벨. 여기 가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레벨을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트리가 뭔지 알아봤고, 트리 관련된 용어들도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그래프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저장하느냐까지 배웠었는데,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리도 사실 그래프를 잘 소화하셨으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트리도 그래프랑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좀 더 큰 범위이고 그 중에 이제 트리는 무방향 비순환 연결 그래프라는 그 더 작은 범위이니까 그래서 트리 문제를 푸실 때는 그래프랑 똑같아요.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에 정보를 정점과 간선의 정보를 담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접 행렬은 이제 저번 주에 했듯이 간선 여부를 우인자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공간 복잡도가 너무 많이 차지를 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1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반선수가 많은 경우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번에도 트리를 할 때도 인접 리스트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트리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이 있었는데 트리에서 간선의 개수가 정점의 개수에다가 어떻게 했어야 됐죠? 마이너스 1을 해야 간선의 개수였죠. 그래서 간선의 개수가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므로 엄청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인접 리스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인접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공간 복잡도가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간선 여부는 좀 오래 걸리지만 정점 수가 많고 간선 수가 그거 대비해서 좀 적을 때 인접 리스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접 리스트로 트리 정보를 입력받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문제를 다들 읽어보셨죠? 루트 없는 트리가 주어지는데 이때 트리 루트를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노드의 부모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루트도 뭔지 알았고 트리도 뭔지 알았고 그리고 부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노드의 부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의 부모는 없고 그리고 6의 부모는 1, 4의 부모는 1, 7의 부모는 4, 뭐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 노드의 개수가 주어진다. 지금 노드가 7개라는 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연결된 두 정점 그 간선의 정보가 주어지는데 16, 16, 그 다음에 63, 63 이런 식으로 이 간선의 정보가 다 주어지면은 첫째 줄부터 이제 부모 노드의 번호를 2번 노드부터 순서대로 출력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1번 노드가 지금 루트라고 하라고 했는데 1번은 지금 부모가 없으니까 2번 노드부터 부모 노드가 뭔지 출력을 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노드의 부모는 4니까 지금 4 출력했고 그 다음에 3번 노드의 부모는 6이니까 6 출력했고 이런 식으로 2번부터 7번까지 차례대로 부모가 누군지 출력을 해주는 문제였어요. 문제 이해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구현하는 거 한번 볼게요. 코드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함수가 있고 여기 메인이 있으니까 메인을 먼저 볼게요. 메인에서 지금 n이랑 n이 노드의 개수를 입력받으라 했으니까 노드의 개수 입력받아주고 그리고 이 간선의 정보도 저희가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니까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이거는 그래프 할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간선이 정점이 n개니까 간선은 n-1개죠. 그래서 총 n-1번 반복을 하면서 이제 A와 B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력을 받아줄 건데 화살표가 없고 저희가 양방향 간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A에도 B를 담아주고 B에도 A를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DFS를 돌면서 트리 루트부터 이제 탐색을 하면서 이제 부모를 페어런트라는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페어런트 2다. 만약에 인덱스 두 번째는 4라는 값이 담겨 있을 거고 만약에 뭐 페어런트 7, 그 페어런트 배열의 7번째 인덱스에는 4라는 값이 담겨 있을 거고 세 번째 인덱스에는 6 이렇게 담겨 있게 저희가 페어런트 배열에다가 이제 부모 정보를 담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페어런트 배열 옆에 설명을 보니까 페어런트 A는 B일 때 B가 A의 부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런트 4는 1이니까 1이 4의 부모인 거죠. 페어런트 4는 1, 페어런트 2는 4 이런 식으로 담아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래프랑 정말 유사해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DFS로 풀어본 건데 DFS로 풀어보면 저희가 이게 뭐 최단 경로, 최단 거리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DFS로도 풀 수가 있겠죠. DFS로 풀어보면 지금 현재 1 이제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랑 인접한 친구들을 다 볼 건데 걔네들이 부모를 만약에 제가 지금 넥스트가 6이랑 4예요. 6이랑 4면은 페어런트 6이랑 4를 1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FS로 6이랑 4 들어가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4로 왔다고 해볼게요. DFS 4를 지금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컬이 4가 되겠죠. 그럼 4에서 지금 인접한 친구들을 전부 다 봅니다. 4에서 인접한 친구들 지금 1, 2, 7 이렇게 볼 건데 저희가 지금 1에서 4로 넘어왔죠. 다시 1로 가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밑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입부문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페어런트 컬. 지금 페어런트 이 사이 부모가 이제 넥스트가 아니면 즉 이제 나랑 연결된 노드 중에 부모 노드가 아닌 노드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 들리지 않고 2랑 7만 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찬찬히 보면은 페어런트 4가 지금 넥스트가 1, 2, 7인데 지금 페어런트 4가 1이죠. 그래서 이 페어런트 4가 1인데 그거랑 같지 않은 친구들 1 말고 2랑 7 여기만 들릴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DFS 할 때 비지티드 배열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방금 온 곳에서 다시 가지 않기 위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페어런트 배열을 어차피 저장하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준 거였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1에서 지금 자식을 들려야 되니까 넥스트로 4랑 6으로 왔어요. 그래서 DFS 지금 4, 컬이 4인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컬이 4다. 그러면은 지금 4랑 인접한 친구들, 지금 넥스트에 1 아니면 2 아니면 7인데, 넥스트로. 지금 1 아니면 2 아니면 7인데, 걔네들 중에서 지금 페어런트 컬, 지금 이 사이 부모가 1이죠. 1이 담겨있겠죠. 이거랑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넥스트가 1, 2, 7인데 그 중에서 얘의 부모인 1과 1이 아닌 친구, 2랑 7 얘네들만 이제 DFS를 돌려준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거 이해하셨으면 정말 틀이 많은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FS로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BFS로 풀어보면 얘도 이제 이렇게 비지티드 배열을 굳이 사용해가지고 풀 수도 있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런트 배열을 사용해서 아까처럼 이제 부모가 아닌 경우에만 이제 차일드들을 들려라 해서 큐에다가 넣어주고 BFS로도 똑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문제가 트리에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BFS랑 DFS 저번 주에 한 거를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 주도 어려웠는데 이번 주도 뭔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필수 문제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 문제랑 그리고 완전 쉬운 또 다른 한 문제 그렇게 딱 두 문제만 넣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저번 주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저번 주 거 복습하고 이번 주 거를 저번 주 거가 확실하면 이거는 바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것도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렇게 쉽게 만들었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풀지 않으신 아무도 풀지 않으신 문제예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트리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볼드 4예요. 당연히 필수 문제에 안 넣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꼭 풀어주세요. 연습 문제에 넣어놨는데 이 문제를 읽는 시간을 한 1,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 풀면 좋을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문제를 다들 읽어보셨죠? 혹시 뭔가 어떻게 풀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근데 이 문제가 처음 풀 때는 되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 장에 보세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이렇게 트리가 주어지는데 루트가 정해져 있는 트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노드를 주어지면 예를 들면 뭐 3이랑 15 이런 식으로 두 노드를 주어질 때 그 노드의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을 출력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조상은 먼저 배웠어요. 3의 조상이 누구죠? 16, 14, 8. 왜냐면 부모 노드들이 집합이었으니까. 그리고 15의 조상이 누구죠? 48. 6, 4, 8. 그쵸?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을 출력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중에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 4 얘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8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4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 공통 조상이라고 해서 LCA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15와 3의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은 4다 예를 들면 그거를 출력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의 입력을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의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그 n이 주어지고 노드의 수가 주어지고 간선의 정보가 주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구해야 하는 공통조상 구해야 하는 두 노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6이랑 7의 공통조상을 구해라. 16이랑 7의 공통조상을 구해라. 얘네도 공통조상이 4니까 4를 출력을 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 테스트 케이스에서도 공통조상을 출력해서 뭐 그런 문제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저희가 배운 거라고는 이제 페어런트를 저장하는 걸 배웠었죠. 방금 전에. 이제 얘의 부모가 뭐 16이고 그런 거를 배열에다 저장을 했었잖아요. 페어런트 배열에다가. 만약 페어런트 3은 16, 페어런트 16은 10, 페어런트 10은 4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죠. 근데 지금은 뭔가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위에서 뭔가 만나는 뭐 요 친구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이 문제의 풀이를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풀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풀이가 조금 어렵고 두 번째 풀이가 완전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보시고 어려웠다 하시면은 이제 두 번째만 이제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아까 레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 있는 트리를 이렇게 레벨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지금 3이랑 15의 최소 공통 조상을 구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얘네가 레벨이 다르죠. 근데 더 깊은 레벨에 있는 요 3, 얘를 이 15랑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둘 다 레벨 3이 됐죠. 두 개 다. 그 다음에 이렇게 레벨이 같아졌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동시에 한 레벨씩 차근차근 올리면 언젠간 만나겠죠. 언젠간 만나는데 만날 때까지 둘 다 한 칸씩 올려서 언젠가 만났다. 그러면 그 친구가 바로 LCA인 거예요. 최소 공통조사인 거죠. 다시 보면은 지금 맨 처음에 레벨이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달랐다 그러면은 더 깊이 있는 친구를 이제 위에 있는 친구랑 같아질 때까지 레벨을 올려주고 두 점점 레벨 같아질 때까지 아래쪽 점점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한 레벨씩 올리면서 만날 때까지 둘 다 한 칸씩 차근차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만나면 그거가 이제 최소 공통 조사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현하는 부분을 보면 뭔가 코드가 엄청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먼저 메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뭐 테스트 케이스 받아주라 했으니까 테스트 케이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들 초기화해준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를 입력을 받습니다. 트리를 입력받을 때 이제 차일드랑 페어런트를 입력을 받을 건데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저희가 만약에 뭐 3, 6 이렇게 주어지면 3이 6의 부모이다 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를 입력을 주어질 거다라고 써 있는데 입력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뭐 8, 4, 그 다음에 6, 7 이런 식으로 A가 B의 부모가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주어질 거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입력을 받을 때 자식과 부모의 정보를 같이 담아주는 겁니다. A가 지금 B의 부모니까 A의 child라는 그 벡터에다가 B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child A에는 이 A의 자식들이 담기겠죠. 예를 들어 child 10에는 11, 16, 2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parent B는 A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A가 B의 부모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페어런트 B, B의 부모가 A이다. 이렇게 페어런트 배열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입력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지금 A의 자식에다가 B를 넣어주고 B의 부모에다가 A를 넣어주는 거죠. 자, 만약에 10, 16 이렇게 입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10의 차일드에다가 16을 추가해주고 16의 부모는 10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이렇게 트리를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차근차근.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찾아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게 루트가 맨 처음에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풀었던 문제에서는 루트가 1이다라고 바로 명시를 해줬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 루트가 몇이다 이런 게 정말 눈을 찍고 찾아봐도 정말 문제 어디에도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루트를 직접 찾아줘야 돼요. 이 트리의 루트가 누구일지 직접 찾아줘야 되는데 아까 그 문제에서는 루트가 1이라고 가정해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루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입력받은 걸 가지고 루트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루트 찾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루트 찾는 과정은 루트는 이제 페어런트라는 배열에 0이 담겨 있겠죠. 지금 이 정점이 전부 1부터 시작해서 자연수인데 이 루트 페어런트 8에는 0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돌면서 페어런트의 값이 0인 친구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루트인 거예요. 그래서 자 1부터 지금 16까지 돌면서 페어런트 1은 8이 담겨 있을 거고 페어런트 2는 10이 담겨 있을 거고 쭉쭉쭉쭉 해서 페어런트 8은 0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 8이 루트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루트에 지금 8이 담기고 브레이크를 하게 돼서 루트를 이런 식으로 찾는구나 라고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레벨을 똑같이 해줘서 한 칸씩 레벨을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점마다의 자기의 레벨이 뭔지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정점, 4번 정점, 5번 정점은 레벨이 1이죠. 그리고 뭐 얘네들은 레벨이 2죠. 이런 것도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돼서 체크 뎁스라는 함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루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노드들이 레벨을 저장을 해주자. 뎁스가 깊이인데 이거랑 레벨이랑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건지 한번 보니까 루트부터 시작해서 루트의 레벨은 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뎁스라는 배열을 만들어주고 뎁스 한 다음에 루트 지금 이 8, 얘의 깊이는 0이다. 맨 처음에 8이랑 0을 전달해줬으니까 8에는 0이 담기고 그 다음에 얘의 자식들 5, 4, 1 얘네들에는 레벨 플러스 1 아까 0 플러스 1 해서 여기에는 1을 저장해줘라 해서 5, 4, 1에는 이제 인덱스 5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뎁스 5에는 1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들이 뎁스를 저장을 해줍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 자식을 저장할 때는 이 현재 레벨에서 플러스 1 한 2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뎁스 16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값이. 다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뎁스 16에는 값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그쵸. 3이 들어있는 그런 배열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세팅이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LCA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LCA를 구하려는 두 노드를 입력을 받습니다. A랑 B를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 15랑 3을 입력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LCA를 구해야 하는데, 두 정점이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아래쪽 정점을 위로 올려야 된다고 했었죠. 일단 얘를 같아질 때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한 레벨씩 올려서 만나면 걔가 LCA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3을 여기까지 올려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과연?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 A랑 B가 15랑 3인데 각각 그거의 레벨이 지금 15의 레벨은 3이고 3의 레벨은 뭐죠? 4죠. 그래서 지금 3보다 4가 크죠. 3보다 4가 큰 그 동안에는 이제 B를 이제 페어런트 B로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가 3이고 페어런트 B는 뭐죠? 3의 페어런트가 16이죠. 그래서 지금 B를 16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B의 B의 부모가 16인데 그래서 3을 이제 B를 3이 아니라 이제 16으로 만들어줘서 얘가 한 칸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랑 B, 15랑 3이 레벨이 다른데 지금 레벨이 더 깊은 친구가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과정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 숫자가 바뀌어서 뭐 3이랑 15였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Y문은 그냥 지나치게 되겠죠. 3이랑 15면 지나치게 되고 3이랑 15랑 3이면 15랑 3이면 15랑 3이면 이 두 번째 Y문을 실행하고 만약에 A가 3이고 아니다.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더 레벨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5랑 3이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 레벨은 3이랑 4인 거니까 15, 3, A랑 B가 15, 3이면 레벨은 3, 4니까 이 첫 번째 Y문에서 이제 밑에 거를 위로 올려주는 과정을 할 거고 만약에 3, 15였다. 그러면은 레벨이 4, 3이니까 앞에 거 레벨 더 크니까 그거를 이제 똑같이 올려주는 과정을 해서 지금 이제 3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16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벨이 둘 다 3이 된 상황까지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두 정점이 만날 때까지 사이좋게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A랑 B가 다른 동안, 즉 이제 같아질 때까지 둘 다 한 레벨씩 올려준다라고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아지면 이 Y문을 탈출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나 B 둘 중에 한 개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구현을 했는데, 여기서 키 아이디어는 레벨을 갖게 해준 다음에 레벨을 한 칸씩 올려서 같아지면 출력을 해주자. 이런 풀이였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제가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두 개를 뭔가 동시에 올리려니까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뎁스, 그 레벨을 저희가 몰라도 됩니다. 이번에는 차일드나 부모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 15를 루트 노드가 될 때까지 한 칸씩 한 칸씩 계속 올려주면서 비지티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에서 이렇게 루트 노드가 될 때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여기 거쳤다 이렇게 방문 여부를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 색깔을 올릴 건데 파란 색깔을 올리면서 만약에 이 빨간 색깔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노드이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LCA가 되는 거죠. 자, 이 빨간색을 이렇게 루트 노드까지 올리고 이 파란색도 올라가면서 만약에 빨간색이 지나쳤던 그 첫 번째 노드이다. 그러면은 그게 LCA다. 자,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 이제 한 노드에서 루트 노드까지 올라가면서 비지티드 기록을 하고 다른 노드에서는 빨간 노드의 방문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제 루트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가장 먼저 발견한 방문 흔적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LC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 훨씬 간단해졌죠. 여기는 아까 초기랑 똑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부모만 입력을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배열에다가 A가 B의 부모이다. 그러면은 A가 B의 부모니까 A가 더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겠죠. 그러면은 페어런트 B의 부모는 A다. 이런 식으로 페어런트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랑 3 A에다가 15 B에다가 3을 입력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A에서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방문을 기록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보니까 루트는 지금 페어런트가 0이죠. 이 8의 페어런트는 지금 0이에요. 왜냐면 그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 값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 초기화했을 때 다 0으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8의 부모에는 0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0이 아닌 동안 아직 루트 노드까지 가지 않은 동안 이제 비짓 A는 1 지금 여기에서 이 비니티드 배열에다가 여기에 들렸다 1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A는 페어런트 A 그 부모로 다시 값을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6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직 0이 아니니까 비지티드에다가 1을 체크해주고 또 올라가서 여기도 1을 체크해주고 여기도 또 올라가서 1을 체크해주고 또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러면 A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Y문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올라갈 차례겠죠. A가 방문했던 노드를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이제 B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지티드 배열이 1이 아닐 때 동안 여기는 아직 빨간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1이 아닐 때 동안 부모로 계속 올려라. 여기서 비지티드가 1이죠. 저희가 방문 체크를 빨간색이 올라가면서 해놨죠. 그걸 만나면 탈출해서 그때의 B, 얘를 출력을 해라. 이런 코드예요.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읽어보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괜찮았나요? 다들 따라오실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골드 4를 푸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이 문제 아무도 안 푸셨던데 한번 나중에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지금 5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지면서 출석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알겠지? 좋아. 실책하셨나요? 아, 진짜? 잘해줘야 돼. 내가 퀴즈 내줄게. 힙이 트릴까 아닐까? 어? 틀이 어디였어? 트리에? 맞아. 그걸로 아니야, 맞아. 뭐야? 오늘 소스는 이게 못 쓰는 것이야. 진짜. 그럼 천천히 해볼게. 어려우면 말해줘. 나는 뭔가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어디가 어려운지 잘 그러니까 안 돼. 내 수준은 하나부터 여기까지. 하나가 어딘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녹음되겠다. 아니, 원래 잠깐만. 너를 내면 안 되겠네. 이거 봐봐. 뭐 시체에 있었어. 쓰라는데. 됐어. 여기 아니 그냥 너 따라. 왜 여기 안 했어? 뭔데? 재수는 안 돼. 근데 응? 서브노드 안 쓰지? 서브 노드랑 자식 노드. 서브 노드가 뭐지? 서브 트리? 서브 트리. 서브 트리가 더 많지. 자식 노드는 딱 한 개고. 원래 트리. 아, 그치.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4의 자식 노드는 7이랑 2인 거고. 그리고 4의 서브 트리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 거야. 근데 만약에 6이다. 그럼 자식 노드는 3인 거고. 서브 트리는 이거인 거지. 그리고 만약에 자손을 구해라. 그러면 3, 5. 분이랑. 아, 서브 트리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런 트리가 또 한 개 생성되는 거야. 3, 5.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자손이다. 그러면 3, 그리고 5. 그러니까 자손은 정점인 거고, 이 노드인 거고, 서브 트리는 트리인 거야. 언제 씌웠지? 몇 시부터 쉬는지 까먹었어. 42. 아, 그래? 그럼 5분이나 지났네. 출첵하셨나요? 좋아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주 이걸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있답니다. 됐어요. 아이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트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트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이진 트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트리라고 할 때 거의 다 진짜 이진 트리 관련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진 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트리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진 트리가 뭐냐? 를 읽어볼게요. 모든 쟁점이 2개 이하의 자식을 가지는 트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4의 자식이 뭐죠? 7, 2, 2개죠. 그리고 3의 자식이 뭐죠? 5, 1개죠. 전부 모든 정점이 자식이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2개 이하인 거예요. 그런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3진 트리도 있나요? K진 트리라고 하는데 자식이 뭐 K가 이하이다 그러면 K진 트리라고 해서 3진 트리, 4진 트리, 5진 트리 전부 있는데 저희는 2진 트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2진 트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높이가 h인 2진 트리의 최대 노드 수는 h-1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높이가 지금 0, 1, 2, 3 높이가 총 3이죠. 아까 높이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깊은 노드의 레벨이라고 했는데 지금 레벨이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니까 이 트리의 높이는 3이다 라고 아까 전에 했었어요. 그러면 이 트리의 높이가 지금 h에 3이 들어가면 요거 계산하면 이 상승이면 8이니까 7인 거죠. 그래서 높이가 h인 이진 트리의 최대 노드 개수는 7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높이라는 것이 정의가 그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서는 이 높이라는 거의 정의를 첫 번째 이 루트 노드를 레벨 1이라고 가정했을 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게 문제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얘가 레벨 0, 1, 2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레벨 1, 2, 3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정의에서는 1, 2, 3으로 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예를 들어 3인 그러면 여기까지죠. 3인 이진트리의 최대 노드 개수는 총 7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진트리가 완전 전부 다 모두 다 2개의 자식을 가지는 거예요. 2개 이하라고 했는데 2개가 최대니까 그러면 이게 그림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총 노드 개수가 최대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3인 이진트리의 최대 노드 개수는 7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자식을 2개씩 가지는 거죠. 리프 노드 말고. 그 다음에 최소 높이는 로그 n이 대략 로그 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노드 개수가 7개이다 그러면은 로그 n을 하면 그거를 반올림을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최소 높이가 3 정도가 되고 왜 최소이냐 만약에 이인트리가 정점이 모두 2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정점이 전부 다 이렇게 트리가 엄청 길어질 수가 있겠죠. 전부 다 한 개의 자식을 가져서 트리가 엄청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 경우를 한번 그려보자면 만약에 지금 7개의 정점을 가지는데 걔네가 높이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트리가 이렇게 생겨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점이 총 1, 2, 3, 4, 5, 6, 7개이고 높이는 3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지금 자식이 2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예를 들면 한 개 자식만 가져서 이런 식으로 7개가 됐다. 그러면 높이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최소 높이를 구해보자면 전부 다 이렇게 2개의 자식을 가져서 최소 높이를 구하면 이제 로그 n을 반올림한 그 약 로그 n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로그 7, 그러니까 즉 로그 8 정도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대충 로그 n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복잡도 할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써놓은 건데 높이가 4인 지금 높이가 1, 2, 3, 4라고 해볼게요. 높이가 4인 이덴트리의 최대 노드 개수는 지금 2의 4승 마이너스 1 했으니까 15개인데 한번 볼게요. 최대 노드 개수니까 전부 다 2개의 정점을 가진다고 2개의 자식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높이는 정해져 있고 노드 개수를 최대로 늘리려면 자식이 엄청 많으면 되잖아요. 최대 자식이 2개만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가 최대 노드를 가지는 경우인데 높이가 4일 때 그 경우에 정점이 총 15개죠. 그래가지고 높이 4인 이덴트리의 최대 노드 개수는 15개이고 그걸 로그 n 씌워서 그 반올림 하면은 최소 높이는 이제 4 정도가 된다. 만약에 15개의 노드를 가지는데
결국에 최소 높이는 뭐 15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 높이는 4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가 뭐냐 하면은 모든 정점이 2개 이하의 자식을 가지는 트리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높이는 대략 로그 n 정도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그 n을 진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 정점 15개인데 높이가 최소 로그 n 정도가 되죠. 그러면 로그 n이면 만약에 로그 16이라고 하면 4니까 대충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다. 로그 n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진 트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진 트리가 또 세부적으로 또 다른 종류가 나눠집니다. 먼저 포화 이진 트리라는 게 있어요. 리프 노드를 제외한 모든 정점의 자식이 2개인 트리가 이제 포화, 이제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이진 트리인 이 조건도 만족을 하면서 당연히 이진 트리니까 포화가 됐다 하면은 모든 정점이 이제 리프 노드 제외하고 다 자식을 2개를 가지는 거죠. 2개 아니면 1개를 가질 수, 1개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리프 노드 빼고는 지금 다 전부 다 2개를 가졌다. 그럼 포화 이진 트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완전 이진 트리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이 3번째 주제로 힙을 배울 건데 그게 바로 완전 이진 트리예요. 완전 이진 트리가 뭔지 보자면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 모든 레벨이 완전히 채워져 있다. 즉 포화 이진 트리랑 비슷한데, 포화 이진 트리는 모든 게 다 완전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지막 레벨은 제외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일단 여기 마지막 레벨 제외하고 여기 위에는 전부 다 포화가 되어 있겠죠. 전부 다 자식이 2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레벨은 왼쪽부터 채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5가 없는 이런 트리예요. 그러면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마지막 레벨이 왼쪽부터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7이 없는 이런 경우다. 그럼 얘는 마지막 레벨인데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웠었죠. 그래서 얘는 완전 이진 트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는 일단 트리인데 이진 트리이다. 이진 트리는 자식을 2개 이하를 가져야 되죠. 트리인데 이진 트리 있고 완전 이진 트리이다 하면은 네, 마지막 레벨이 왼쪽부터 채워져 있는 트리이다. 이 정의를 정말 계속 정말 시험 끝날 때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진 트리가 먼저 배웠어요. 자식이 최대 2개다, 2개 이하다. 그래서 얘를 순회를 해볼 겁니다. 순회라는 단어를 저번 주에 들었죠. 이제 그래프를 순회를 해봤었는데 저번 주에는 BFS, DFS로. 근데 이번에는 트리를 순회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순회가 있냐?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라는 3가지 방법으로 순회를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뭐 레벨 순회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DFS를 사용해서 순회를 할 거고, 레벨 순회는 BFS를 사용해서 순회를 한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DFS가 한국말로 뭐였죠? 그쵸? 깊이 우선 탐색. BFS가 뭐였죠? 맞아요. 너비 우선 탐색이죠. 그래서 얘네들 뭔가 3가지 순회 방법인데 얘네들은 깊이 우선 이렇게 한 우물만 파서 뭔가 탐색을 하나 보다, 순회를 하나 보다, 트리를. 얘도 어쨌건 그래프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BFS는 너비 우선이었죠. 그러면은 뭔가 안 봐도 1, 2, 3, 4, 6, 7 뭐 이런 식으로 탐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네가 뭔지 한번 차근차근 먼저 전이 순회가 뭔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전이 순회. 뭔가 이 풀이가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에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앞쪽에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전이 순회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진 트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였냐면, 만약에 이진 트리가 아니다. 그러면 자식이 뭐 3개, 4개, 5개 몇 개 있을지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진 트리면은 자식이 무조건 왼쪽 자식 아니면 오른쪽 자식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다른 K진 트리다 그러면은 뭐 왼쪽 자식, 아니 뭐 자식이 엄청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못 하는데 이진 트리는 최대 2개만 있을 수 있으니까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직관으로도 바로 안 배우셔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2의 왼쪽 자식이다 그러면 누구죠? 4죠. 1의 오른쪽 자식이다 그러면 누구죠? 3이죠. 6의 오른쪽 자식이다 누구죠? 없어요. 7의 왼쪽 자식도 없고. 그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자식을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괜찮죠? 왜냐면 이진 트리를 지금 수행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트리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진 트리를 전위 순회를 해볼게요. 전위 순회가 뭐냐? VLR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짓, 레프트, 라이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얘를 순회를 할 건데, 루트부터 순회를 할 거예요. 근데 먼저 루트를 비지트 해라. 루트를 먼저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1을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레프트를 순회를 해라. 그럼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레프트, 여기를 이제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4, 5. 2, 4, 5를 순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순회하는 거예요. 라이트가 3, 6, 7이니까 3, 6, 7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 맨 처음에 루트에서 얘를 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로 가죠. 레프트로 갑니다. 그럼 이 여기에서도 또 얘를 먼저 VL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짓. 그래서 2,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LR 해야 되는데 L 하면은 4까지 왔죠. 여기서도 이제 비짓 해서 4. 근데 여기서 이제 비짓 했는데 LR, 레프트, 라이트 자식이 없죠. 그래서 끝나고. 아까 여기에서 2번에서 비짓 한 다음에 L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얼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5 해주고, 이 5에서도 비짓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LR 없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맨 처음에 1에서 VL어를 하려고 했는데 V 했고 그 다음에 L 해서 다 하고 왔고 이제 어를 한 차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를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이 3번 노드로 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VL어를 할 건데 먼저 비짓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왼쪽 이제 서브트리를 봐주는 거예요. 왼쪽 서브트리 가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VL어를 합니다. 여기서 비짓 그 다음에 L 없으니까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VL 했으니까 얼 이쪽으로 와서 얘도 이제 VL어를 해줍니다. 비짓 그런 식으로 해서 전이 순회는 비짓 레프트 라이트를 해서 방금 했던 그것처럼 순회를 하게 되는 순회 방법이에요. 그래서 루트를 먼저 비짓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서브트리를 전부 다 돌고 온 다음에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를 돌고 온다 이런 순회 방법인데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이 각각의 노드에 왔을 때마다 VL어를 해주자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에서 전이 순회를 했을 때를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보자면 이 함수에서 dfs 함수랑 굉장히 유사해요. 먼저 비짓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현재 이 노드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1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레프트 차일드가 0이 아니면 만약에 레프트 차일드가 존재한다. 왼쪽에 뭔가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로도 이제 또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 프리오더 2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도 또 이제 비짓 해주고 레프트 라이트 들려주고 끝나고 그럼 아까 1에서 지금 비짓하고 레프트 들린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여기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제기함수처럼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1에서 비짓하고 이제 레프트 여기로 넣어줘서 여기 다 들리고 다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라이트 3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 0이 아니면 이제 프리오더 이 함수를 이제 3으로 가주자. 그래서 이제 3으로 가게 돼서 여기서도 또 비짓하고 레프트 라이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이 순회는 비짓 먼저 써주고 이제 레프트 그 왼쪽 자식을 먼저 확인해서 그거로 또 이제 방문을 해주는 거를 먼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방문을 해준 한 노드에 대해서 비짓하고 왼쪽 들리고 오른쪽 들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전이 순회. 조금 어렵죠 이 과정이. 비짓하고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도 또 이제 비짓 레프트 라이트 여기서도 비짓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라이트 했어야 되는가? 비짓 레프트 라이트 그래서 여기 얘의 비짓 1번의 비짓과 레프트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로 와서 여기서 계속 또 같은 거를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전이 순회이고 준이 순회는 이제 똑같아요. 이번에는 비짓을 중간에 해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전이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가 있었는데 이제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중위 순회가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출력이 될까? 먼저 레프트, 그 다음에 비짓, 그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그럼 레프트로 가겠죠. 1에 LV어를 해야 되는데 L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L을 먼저 하면 이제 2가 됐죠. 얘도 이제 L을 먼저 해야 돼요. L 해서 여기 4로 왔죠. 얘는 지금 L이 없으니까 V 비짓을 해서 4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이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지금 2의 레프트가 끝났죠. 2의 레프트가 끝났으니까 얘는 LV 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레프트 끝났으니까 V를 해줍니다. 그래서 2를 비짓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의 ALV를 했으니까 지금 얼로 가져야 되죠. 얼로 갑니다. 그래서 5의 ALV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L이 없고 비짓을 해줍니다. 5. 그래서 4, 2, 5까지 했죠. 네, 얼 없으니까 끝나고 그래서 지금 2가 LV어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얘도 다시 다 끝났으니까 지금 1번 기준에서 봤을 때 L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왼쪽 서브트리를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도 V 할 차례죠. 1을 V 해줍니다. 1을 V 해줬어요. 그래서 4, 2, 5일까지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서브트리를 다 봤으니까 4, 2, 5 다 보고 지금 내 거 비짓했고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를 볼 차례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서 자, 이번에 3번 누르러 왔는데 여기서 또 LVR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에서 또 L로 가서 6번으로 왔고 여기서 또 LVR L 없고 V 비짓 해주고 6 그 다음에 얼 없고 얘 끝났으니까 지금 3번 노드 기준에서 L 다 했죠. 3번을 비짓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얼을 할 차례죠. 얼 가서 7번도 L 없고 V 비짓 해주고 얼 없고 그래서 다 끝나서 다 전부 다 이제 재계함수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출력을 비짓을 이제 중간에다 해주고 레프트 차일드 가는 거를 위쪽, 그 다음에 비짓,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아까 그 코드에서 요거 두 개 순서만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후위 순회도 어렵지 않겠죠? 어려운가요? 후위 순회는 이제 퍼스트 오더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치대로 하면 비짓을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를 전부 다 들리고 그럼 2, 4, 5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들려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서 4,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5,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4, 5, 2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왼쪽을 다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여기서도 이제 왼, 5, 비짓 그래서 여기서도 왼, 5, 그 다음에 비짓 그러면 6 출력해주고 여기서도 이 3 기준에서 왼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해야겠죠. 7, 그 다음에 비짓 해주고 지금 1번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 다 했죠. 그래서 1번을 출력해주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게 후위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왼쪽 들리는 거 오른쪽 서브트리 들리는 거 써준 다음에 마지막에 비짓하는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전이 중이 후위 순위로 이진트리를 순회를 해왔는데 괜찮나요? 사실 거의 다 그 DFS랑 거의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대기함수 DFS 같은. 그래서 이렇게 순회를 해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레벨 순회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아까 얘만 DFS로 순회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출력하는 걸 보면 1, 2, 3, 4, 5, 6, 7 그다음 BFS 순회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루트를 먼저 푸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Q가 빌 때까지 아래 과정을 반복을 해주는데 여기서 먼저 현재 그 Q에서 방금 뽑은 거를 출력을 해주시고 그럼 1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 자식들을 전부 다 Q에 담아줍니다. 그럼 1을 출력한 다음에 1의 자식인 2랑 3이 Q에 담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를 팝해서 2를 출력해주시고 2의 자식인 4랑 5가 담기겠죠. 그 다음에 3을 팝해서 3 출력해주시고 3의 자식인 6이랑 7을 담아줍니다. Q에. 그 다음에 4 팝해서 출력해준 다음에 얘의 자식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담기지 않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바로 BFS 방식을 활용해서 트리를 순회한 레벨 순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순회 방법을 그 다음에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중에 얘가 비짓 레프트 라이트 얘는 레프트 비짓 라이트 얘는 레프트 라이트 비짓 이거를 혼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오는지 자기가 이렇게 해봤을 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전이순회 중에 후회순회 복습하시면서 얘는 먼저 비짓을 해야 되니까 1 되고 그 다음에 레프트 들려서 2, 그 다음에 레프트 또 들려서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게 이런 순회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주 꿀 문제가 한 개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트리 순회 결과를 출력해라. 아까 저희가 방금 배운 거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니까 먼저 노드의 개수가 주어집니다. 그럼 노드가 7개가 주어졌고 둘째 줄부터 n개 줄에 걸쳐서 각 노드와 그의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노드가 주어진다. 그리고 노드의 이름은 A부터 차례대로 알파벳 대문자로 매겨지며 항상 A가 루트 노드가 된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점으로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드, 그 다음에 왼쪽 자식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 노드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졌대요. 그러면은 지금 A, B, C 이렇게 주어졌는데 A가 있고 그거의 왼쪽이 B, 그 다음에 오른쪽이 C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 지금 B, D 점이라고 되는데 없으면 점으로 입력한다 했죠. 그래서 B, D 점 보니까 지금 B의 왼쪽 자식은 D고 오른쪽 자식은 없으니까 점 이렇게 입력이 들어온 거죠. CF만 한 번 더 보면 C의 왼쪽 자식 E, 오른쪽 자식 F 이런 식으로 그리고 G는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으니까 G 점점 이렇게
이진트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걸로 이제 입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전이순위, 중해순위, 후해순위 한 결과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바로 한번 볼게요. 코드를 한번 보면 저희가 아까 그 방금 전에 그 개념 설명할 때 해드렸던 것처럼 Cout이 위치가 맨 위에 있냐, 중간에 있냐, 맨 마지막에 있냐 이것만 달라져요. 근데 코드를 한번 자세히 보자면 먼저 n개 동안 이렇게 ABC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hild L이라는 배열과 child R이라는 배열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으로 들어오니까 저희 이렇게 ASCII 코드를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는 방법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거를 -2 따옴표 A 따옴표 요거를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 요거 ASCII 코드로 저장을 하는 방법인데 보면은 지금 ABC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배열의 인덱스는 전부 0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죠. 그래서 0, 1, 2, 3, 4, 5, 6 이런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인덱스에다가 근데 지금 ABC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A 하나가 사실은 캐릭터죠. 그래가지고 이 A에서 만약에 이게 ABC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 이게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 그러면 이 대문자 A에서 이 A라는 요 캐릭터 하나를 빼주면은 0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 B에서 이 A를 빼줬다. 그럼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0부터 25까지 그 인덱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를. 그래서 이렇게 빼준 거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입력 만약에 이게 들어왔다. ABC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child L 한 다음에 인덱스 0에다가 그 다음에 B 빼기 A니까 1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0번째 이 0번째 왼쪽 자식에는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서 저장을 한 건데 A가 0, B가 1, C가 2, 뭐 D가 3 이런 식으로 저장을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이, 중이, 순위, 후해순위를 출력을 해줍니다. 얘네를 각각 들어가 보면 이 캐릭터에다가 저희가 아까 이걸 빼줬으니까 이걸 더해서 출력을 해주면 다시 그 원 상태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데 만약에 왼쪽 자식이 있으면 이제 왼쪽 자식으로 또 들어가서 순회를 해라인데 있으면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일단 없으면은 점이 들어갈 거잖아요. 없으면은 왼쪽 자식 없었다 그러면 점 마이너스 A에다가 자식이 들어갈 텐데 점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들어갈 텐데 만약에 이 child L 배열의 값이 점 마이너스 A가 아니다 즉 뭔가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순회하는 거를 들어가 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이, 중이, 순위, 후의 순회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스키 코드로 하는 게 어려우시다 하면은 저희 1학기 강의 1주차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어려우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디스코드에. 이제 마지막으로 힙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고 끝낼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5주차 때 5주차 때 우선순위 Q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우선순위 Q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희가 Q는 배웠죠? Q는 배웠는데 우선순위 Q라는 거를 배울 건데 그거의 구현에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바로 힙입니다. 그래서 오늘 힙을 다루고 이제 5주차 때 우선순위 Q를 사용해서 최단 경로 그래프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그런 걸 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힙을 배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힙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빠르게 찾아내도록 만들어진 자료 구조이다. 뭔가 어떤 값을 빠르게 찾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료 구조 이름이라는 거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이진 트리에다가 힙 프로퍼티가 있는 자료 구조이다. 일단 힙이 그럼 트리네요. 완전 이진 트리네요. 아까 완전 이진 트리가 뭐였죠? 그 포와 이진 트리랑 차이점이 뭐였죠? 맞아요. 마지막 레벨에서 이제 왼쪽부터 채워진 그런 이진 트리인데 그 완전 이진 트리에다가 힙 프로퍼티라는 거가 이제 적용이 된 그런 자료 구조를 특별하게 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힙 프로퍼티가 뭐냐면 요거가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선순위가 트리에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나 보니까 루트 노드의 우선순위가 해당 서브트리 노드들이 우선순위보다 항상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에서
트리에서 루트 노드의 우선순위가 항상 그 서브트리 노드들의 우선순위보다 크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뭔가 우선순위가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에 어떤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그 트리에서 이제 위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루트 노드의 서브트리들의 우선순위보다 이 루트 노드의 우선순위가 큰 거고 얘의 서브트리 걔네들도 각각 이제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그 서브트리들도 각각 루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보다 이제 또 해당 서브트리 노드 우선순위보다 그 루트가 더 크고 그래서 그 트리에서 그 루트의 루트 노드의 우선순위가 가장 크게 설정이 되어 있는 완전 이진 트리를 이제 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예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힙은 어쨌건 뭔가 최대값이나 최저값 뭐 어떤 값을 빠르게 찾아내도록 만들어진 자료 구조이고 사실은 트리이다. 특히 완전 이진 트리이다. 거기에 뭔가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어 있다.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 이제 루트 쪽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더 높은 친구들이고 아래로 갈수록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선순위 Q라는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이 힙이 또 뭔가 사용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힙이 완전 이진 트리에다가 이게 완전 이진 트리죠. 지금 왼쪽부터 채워졌으니까 거기에다가 힙 프로퍼티가 적용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힙 우선순위가 만약에 값이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우선순위이다 라고 저희가 만약에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다 라고 정하면 이렇게 이 루트 노드가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인 친구가 이 루트 노드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더 작은 값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이 루트에 들어오게 되고 얘네의 서브트리 애들은 다 얘보다 우선순위가 더 작겠죠. 즉 수가 더 크겠죠. 그리고 이 서브트리를 보더라도 이 루트 노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숫자가 작으면 우선순위 높다고 설정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숫자가 작은 게 우선순위 높다라고 설정한 힙의 경우에는 최소 힙이라고 불러요. 힙이 지금 완전 이진 트리인데 거기에다가 힙 프로퍼티를 적용할 건데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숫자가 작은 게 우선순위가 크다라고 말을 했을 때가 이제 최소 힙인 거예요. 최소값인 게 가장 우선순위가 크다. 그래서 최소값을 빠르게 찾기 위한 자료 구조이고 부모 노드의 값보다 자식 노드의 값이 항상 더 큰 경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최대 힙은 반대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힙 프로퍼티를 뭐라고 설정하냐면 숫자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노드의 값이 항상 여기 위에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큰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어쨌건 위에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크다는 거는 동일한 이치이죠. 근데 우선순위를 뭐라고 설정해줬느냐가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인 거고 숫자가 클수록 우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최소 힙, 최대 힙이 대충 뭔지 알려드렸는데 여기까지 괜찮으셨나요? 근데 지금 최소 힙, 최대 힙이 있는데 지금 얘는 완전 이진 트리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게 우선이다, 큰 게 우선이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최소값을 어떻게 빠르게 찾냐 최대값을 어떻게 빠르게 찾길래 이 자료 구조가 그거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자, 최대 힙을 예시로 들었는데 얘는 숫자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최대 힙이니까. 그래서 지금 6, 5, 3, 4, 2, 1 얘가 없다고 치면 그렇게 최대 힙이 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최대 힙에서 저희가 숫자를 삽입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삽입을 하고 싶은데 7을 삽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완전 이진 트리를 계속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여기에 삽입을 해주고 만약 이 상태에서 뭔가 한 개를 더 삽입한다 그러면 여기 삽입, 그 다음에 여기 삽입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한 개씩 삽입을 해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7을 일단 삽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을 일단 삽입을 해주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최대 힙이기 때문에 이 7이 가장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부모랑 비교를 해줍니다. 부모랑 비교를 해주고 이 부모가 나보다 작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부모랑 비교를 해서 부모가 나보다 작네? 그럼 내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한 칸 올라가야지 하고 이 7이 올라가서 이렇게 삽입이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최대 힙을 잘 만족하고 있었는데 7을 넣어야겠다 하고 마지막에 넣어줬는데 지금 최대 힙이 깨트려졌죠. 그래서 얘를 부모랑 비교하면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부모랑 비교해서 내가 부모보다 더 클 때 동안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최대 힙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만약에 여기가 뭐 7보다 더 큰 수였다, 뭐 10이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멈췄겠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6이어서 7보다 작았으니까 뭐 루트 노드까지 꾸역꾸역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럼 저희가 삽입을 한다고 했을 때 최대 만약에 지금 노드가 대충 n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최대 얼만큼 올라가게 될까요? 오, 맞아요. 너 지금 그 정점이 총 n개일 때 최대 로그 n만큼 올라가겠죠. 왜냐면 저희가 아까 이 이진 트리에서 높이가 로그 n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 이만큼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삽입하는데 로그 n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진 트리니까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이진 트리가 아니라서 엄청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트리라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로그 n 아니, 그냥 on 이런 식으로 걸리겠는데 지금 얘가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왼쪽부터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는 항상 최소로 트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올라간다고 치면은 최대 로그 n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은 여기가 딱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엄청 작은 숫자였다. 그러면은 여기가 자기 자리여서 뭐 안 움직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서 최대 최악의 경우엔 로그 n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이 완전 이진 트리를 배울 때 아까 힙이 완전 이진 트리에다가 이런 우선순위를 적용한 자료 구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이진 트리가 이렇게 배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배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아까 레벨 순위를 했을 때처럼 이 배열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53, 421 이렇게 653, 421 653, 42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5의 부모를 알고 싶어요. 5의 부모를 알고 싶으면 이 인덱스에서 나누기 2를 해준 친구의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6이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인덱스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배열에 담아놨는데 만약에 인덱스 3인 친구의 얘의 부모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얘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알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도 나누기 2를 하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나누기 2를 해서 부모를 알 수 있고 배열에다 저장을 하면 그리고 자식을 알고 싶다 하면은 왼쪽 자식을 알고 싶으면은 인덱스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의 왼쪽 자식을 알고 싶다 하면은 인덱스가 2니까 거기다 곱하기 해서 4. 얘가 왼쪽 자식이고 오른쪽 자식을 알고 싶다. 그럼 인덱스 곱하기 2 해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값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다가 이제 이 팁을 저장을 할 때는 이 인덱스를 가지고 나누기 해서 분모를 찾을 수 있고 왼쪽 자식은 곱하기 2, 오른쪽 자식은 곱하기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배열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부모와 자식 찾기도 편해서 이제 완전 이진트리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완전 이진트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라서 뭐 여기가 중간에가 뻥 비어있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전 이진트리일 때만 이런 식으로 배열에 보통 배열로 표현을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던 게 뭐였냐면 이제 힙에다가 삽입을 할 때는 최대 로그 n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없었다면 저희가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없었다면 배열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삽입을 7을 삽입을 했다. 그러면은 배열을 전부 다 훑어보면서 어디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할지 전부 다 훑어본 다음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배열에다가 뭐 6, 5, 3, 4, 2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고 7을 만약에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맨 앞에 얘랑 비교를 했을 때 6보다 7이 더 크죠. 그래서 7을 맨 앞에다가 넣어야 되구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7, 6 이런 식으로 765, 33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배열을 한 가지 다 밀어줘야 돼요. 저희가 이걸 힙으로 구현을 안 하고 이건 힙을 지금 배열로 표현한 건데 만약 그냥 배열에다가 이 최대 힙을 구현을 해보자라고 하셨을 때는 배열에 만약에 지금 최대 힙 순서대로 내리차순으로 65432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때 7을 삽입을 하고 싶다. 그 배열에다가 그러면은 6보다 크니까 맨 앞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다 뒤로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총 5n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로 이 최대 힙과 비슷한 걸 만들려면 삽입할 때 5n이 걸리는데 최대 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저희가 로그 n만에 n보다 로그 n이 더 작죠. 그래서 로그 n만에 삽입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다음에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게요.
삭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삭제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은 저희가 최대 힙이니까 가장 큰 값을 이제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이제 삭제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얘를 삭제를 하고 이제 가장 저희가 왼쪽부터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항상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얘를 여기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3, 5, 6, 4, 1, 4, 1 하고 여기가 뻥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 7을 저희가 7이라는 이 최대 값을 삭제를 했다. 저희가 이 최대 힙을 애초에 만든 이유가 최대 값을 빨리 찾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대 값을 얘를 사용해서 얘를 빼고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던 친구를 여기로 올려준 다음에 그 자식들 중에 더 큰 쪽, 큰 애랑 바꿔줍니다. 이렇게.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얘의 자식들을 봐서 더 큰 쪽으로 이 자식들이 만약에 2개면은 더 큰 쪽으로 바꿔주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자식이 얘보다 더 작은 수죠. 그래서 바꿔주지 않고 이렇게 최대 힙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할 때는 얘를 삭제하고 맨 오른쪽에 마지막 레벨 맨 오른쪽 걸 올려주고 만약 얘보다 자식이 더 크다 그러면은 자식의 대소를 비교해서 더 큰 자식 쪽으로 상을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 수 있으니까 최대 로그 n의 시간이 걸리겠죠, 삭제도. 근데 만약에 배열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맨 첫 번째 원소를 빼고 전부 다 앞쪽으로 당겨줘야 되잖아요, 한 칸씩. 그래서 5n이 걸리는데 얘는 5 로그 n밖에 안 걸린다. 그런 자료 구조였어요. 그래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또는 저희가 설정한 우선순위대로 이제 원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자료 구조였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시간 복잡도를 정리를 한 건데 완전 이등 틀이기 때문에 트리 높이에 비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로그 n만에 가능하고 접근은 바로 5, 1만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열로 표현을 했다면 접근이 1로 가능한 건 똑같은데 맨 앞에다가 무조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넣어준다고 했을 때 접근이 5, 1만에 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삽입이나 삭제를 할 때 한 칸씩 밀어주거나 땡겨줘야 되기 때문에 배열로 표현하면 5n이 걸린다. 근데 지금 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을 더 단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힙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 PPT 페이지예요. 자, 힙이 뭔지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빠르게 찾아내도록 만들어진 자료 구조이다. 그래서 로그 n만에 저희가 우선순위로 정한 어떤 값을 계속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 이진 트리에다가 힙 우선순위가 정해진 그런 자료 구조였고 그러니까 완전 이진 트리인 거예요. 힙은. 그러니까 트리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루트의 우선순위가 항상 그 밑에 것보다 크다. 그리고 얘가 우선순위 Q 구현에 사용이 된다. 요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얘도 이제 Q인데 이제 우선순위가 적용된 Q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Q가 원래 먼저 들어간 순서대로 먼저 팝이 되잖아요. 1, 2, 3 이렇게 넣었다 Q에다가 그러면은 1 먼저 팝되고 2 팝되고 3 팝되는데 우선순위 Q는 저희가 만약에 맥스 우선순위 Q 그러니까 최대값이 먼저 뽑히는 우선순위 Q다라고 했을 때 1, 2, 3 순서대로 넣어도 3, 2, 1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힙이라는 자료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로그 n만에 그렇게 삽입과 삭제를 가능할 수 있게 한 그런 자료 구조가 이제 우선순위 Q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5주차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아무튼 이런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학년 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이 길어질까 다루지 못했는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진 검색 트리라고. 그것도 사실 힙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이거든요. 지금 배자고 들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과제를 하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검색을 따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진 검색 트리, BST라고 부릅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예습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안한 2학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트리 배운 김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풀었던 실무 문제 2개랑 그리고 골드 문제는 연습 문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풀어주시면 좋겠고 저희 다음 강의는 이제 11월 2일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잘 보시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